오늘 영상 아주 간단합니다. 입시는 복잡하지만 답은 간단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입시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또 논술형, 서술형, 수능 등등등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힘드신데 학교 선생님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올해 수능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올 고3은 국어도 수학도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었냐. 물론 준비가 잘 된 학교도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부족한 학교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되었었는데요. 정작 배우는 거는 문학을 배우는 학교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과목 이름과 배우는 내용이 맞지 않는 그런 학교들이 꽤 있었다는 말인데요. 제가 이런 상황을 현장에서 매번 지켜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제대로 시행이 될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사도 시설도 프로그램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게 또 잘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도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보도 시설도 교사도 충분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또 있고요. 온라인 수업도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정 또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또 걱정이 더 되죠. 그러면 대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학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학이 뽑아줘야 가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대답은 이거죠.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대학들은 다양한 인재를 물론 좋아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학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좋은 대학일수록 더했어요. 전형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전형들만 한번 봐도 학력고사, 본고사, 수능,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종합, 논술, 적성고사 등등등 참 다양했죠. 이렇게 다양한 전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결론이 같더라고요. 자꾸 같은 말 드려서 저도 좀 그런데 근데 제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핵심이고 사실 답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또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국영수,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은 국영수, 과사 이렇게 5가지의 과목을 잘하면 어떤 전형에서든 반드시 유리한 전형이 있다는 말이죠. 시험이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뀌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도 분당이나 강남 학생들은 6개 원서를 모두 다 사실 논술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결국에는 육논술이라는 말이 들리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 시험은 자신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답이 있는 시험이고요.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제시문들을 읽고 문제를 푸는 시험이에요. 문제도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댓글 고정창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입 논술을 15년째 하고 매년 학생들이 이 전형으로 의대까지 합격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요. 논술은 오히려 수능보다 주요 과목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해요. 여러 지식이 많고 글 잘 쓰는 학생이 유리한 게 아니라 그냥 주요 과목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훨씬 유리해요. 대입 논술은 일찍 시작할 필요도 없고 수능 주요 과목 점수를 먼저 보고 이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고2 말부터 시작하면 충분하고 이과 논술은 또 진도가 끝나야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가지고 더 늦게 시작을 해도 돼요. 고등을 이제 입학하는 예비 고1 학생들도 다른 비교과 준비보다는 교과 과정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반장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전국에 반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입에서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요 과목 잘하는 게 짱이었어요. 물론 대입과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하면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전형이 객관식이든 또 서술, 논술, 구술, 면접이든 국영수, 과사 5개 아니 국영수 3개라도 확실하게 잘하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간 경우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수능으로든 내신으로든 어떤 전형으로든 반드시 길이 활짝 열려요. 이거는 70이 넘으신 저희 부모님부터 지금 아이들까지 바뀌지 않았던 큰 뼈대거든요. 이 정도면은 대입에서는 정말 변치 않는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요 과목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는 거는 수학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즉
대학에 들어와서 배우게 될 과목들에 대해 학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학생들이란 말인데요. 다른 훌륭한 모습을 보고 학생들을 뽑았는데 정작 대학에 와서 전공 과목 이해를 못하고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게 진짜 큰 문제죠. 대학의 목적이 학술 이론을 배우게 하고 연구를 시키는 교육기관인데 이게 배울 수가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입이라는 관점에서만 놓고 보신다면은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보다 주요 과목 제대로 학습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등 성적이 좋든 나쁘든 그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초등, 중등 학생을 보면은 대입의 결과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는 건데요.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미래가 굉장히 밝은 아이가 있고 지금은 잘 하는데 방식이 좀 잘못돼서 언젠가는 떨어지겠다라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초등, 중등까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어요. 정작 승부를 봐야 하는 건 사실 고등이죠. 아이들이 승부를 봐야 하는 게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1, 2년으로 안 끝나요. 12년 마라톤이에요. 준비 없이 처음부터 막 전력 질주로 뛰는 우리 애들 처음에 100m, 200m, 300m 분명 앞서 나갈 수 있죠. 박수도 받고 많은 관심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결승선까지는 완주도 못할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늦어 보여도 결승선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과정에 대해 구멍 없이 공부하는 게 최고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특출나게 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재 학년 주요 과정의 공부를 차근차근 잘 밟아나가기만 하면은 나중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정말 좋은 게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현행 교과 과정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특히 두 가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첫째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요. 둘째로 자신에게 부족한 거를 스스로 찾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막 되면 부모님 말씀 안 하시는데 아이가 말을 해요. 엄마, 나 아무래도 영어는 학원을 다녀야겠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문법 한번 정리해 주는 것 좀 알아봐 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요. 학원은 이때 다니셔야죠. 그러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어요. 제가 교과서 이야기하고 기본을 하도 말을 하니까 어떤 댓글에서 제가 부모님들 맘 편해지라고 헛소리한다 막 이런 말도 봤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절대로 맘 편한 소리가 아니죠. 수없이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너나 할 것 없이 앞으로 다 치고 나가는데 그 시간에 멈춰서 기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나마 말로 들을 땐 또 좀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진짜 더 어렵거든요.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막 의심이 드실 거예요. 과연 이게 맞나? 교과서가 기본이라는데 얘는 왜 기본도 못하지? 그리고 교과서는 뭔 설명이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 그리고 이건 또 왜 이렇게 설명이 없어? 왜 이렇게 설명이 부실해? 이거는 넘어가도 되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제일 편한 거는 돈만 있으면 사실은 어디로든 잘한다는 전문가에게 보내셔가지고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전문가와 아이에게 돌리는 거죠. 그게 사실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사교육을 하더라도 아이를 보고 아이가 준비된 때 꼭 필요한 걸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교과서 학습법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교과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제가 요즘은 사실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제 직업이니까 제 입장에선 사실은 쉬운데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고 좀 막연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요. 전 과목 공부를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고 있어요. 이런 생각에 변하는 댓글 때문인데요. 댓글에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운동하다 시작한다는 학생도 있었고, 또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고 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막하다는 학생도 있었죠. 먼저 정말 장하고 대견해요. 힘들고 외로운 길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의 답답함, 막막함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늦게 시작한 학생들에게는 제가 교과서 보라고 말씀드린 것도 부담이고 좀 막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로 몇 마디를 막 격려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가 찾아볼게요.
이 학생들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모두가 무료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교과서 공부보다 더 쉽고 더 부담 없이 주요 과목 기본기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제가 꼭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변하는 대입에 가장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였죠. 주요 과목 교과서로 현행부터 잘 다지기, 선행은 소화 가능한 만큼만 하기. 자, 오늘은 바뀌는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